내시경을 했더니 위험 진단을 받고 또 위장약을 먹어도 차도가 없고 이제는 물도 소화가 안 됩니다. 체중만 최근 한 달 사이에 한 4, 5kg가 빠져서 너무 어지럽고 기운도 없다. 그러니까 이분 얘기가 왜 나는 검사를 해도 이상이 없다는데 또 약을 먹었는데도 안 나올까 하면서 그러면서 우세요. 근데 이런 분들을 자세히 보잖아요. 그러면 가스 차고 트림 나오고 뿐만 아니라 목에 이물감을 호소하세요. 그리고 명시 답답하고 손발 차고 소변도 자주 보러 가요. 근데 이분들이 혀를 보잖아요. 우리가 설진이라는 걸 하는데 백태가 하얗게 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만져보잖아요. 어깨가 돌덩이처럼 굉장히 딱딱하게 굳어있고 밀가루는 아예 입에 대지도 않고 식이요법을 나름대로 철저히 하게 하는데도 근데도 내 위장은 움직이지 않아요. 가스차고 더부룩하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최악의 위장병이죠. 즉 식적인데 그냥 단순한 식적이 아니라 자율신경 실조증을 동반한 식적, 즉 화병 식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식이 오토파지 시스템을 활성화시키는 것 말고도 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바로 우리 몸의 자율신경의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요. 저는 한 30여 년 동안 임상을 했는데 이 자율신경의 문제로 내원하는 환자들이 정말 급증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환자 본인은 내가 자율신경 실조라는 것도 몰라요. 예를 들어서 이런 환자분이 많습니다. 나는 위장이 안 움직인다. 소화가 너무 안 되고 배에 가스 차고 헛배가 불러 빵빵해서 터질 것 같아서 배를 이렇게 만져보면 이상하게 단단한 덩어리 같은 것도 만져주고 어떨 땐 얘가 돌아다닌다. 내 명치는 항상 답답하고 방귀 트림이 잦고 그래서 걱정이 돼가지고 별 검사 뭐 초음파 복부 CT 같은 별하별 검사를 해도 위염, 식도염 이거 외에는 별 이상 없다 이렇게 나온다. 내가 위염이다 그래서 위염약을 먹었는데도 여전히 나는 명치가 답답하고 트림 나오고 가스 차고 소화 안 되고 복부팽만이 개선이 안 된다. 여전히 나는 명치가 답답하고 위가 딱 멈춰 있는 것 같다. 트림도 어떨 때는 안 나오고 가스 차고 복부팽만, 소화불량이 개선이 안 돼서 그래서 내원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은 진료실 방 이렇게 문 열면서 어떻게 얘기하시냐? 저는 종합병원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세요.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환자 케이스로 말씀드릴게요. 어떤 환자분이 정말 증상을 빼곡하게 적어오셔서 얼마나 답답하면 그러셨겠어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내 몸이 감당이 안 된다. 말을 하려고 그러면 일단은 말문이 막히고 눈물부터 나온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한마디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안 아픈 곳이 없는데 근데 검사를 해도 이상은 없다 하고 각종 염증이 있다고 해서 치료받아도 낫질 않습니다. 먹는 약만 한 주먹이에요. 우울증약, 불면증약, 진통제, 위장약, 염증약 약을 먹어도 차도가 없고 나 속은 너무 쓰리고 급기야는 밥도 잘 못 먹어서 내시경을 했더니 위험 진단을 받고 또 위장약을 먹어도 차도가 없고 이제는 물도 소화가 안 됩니다. 체중만 최근 한 달 사이에 한 4, 5kg가 빠져서 너무 어지럽고 기운도 없다. 그러니까 이분 얘기가 왜 나는 검사를 해도 이상이 없다는데 또 약을 먹었는데도 안 나올까 하면서 그러면서 우세요. 바로 이 사례는 자율신경 실조증을 가지고 있는 50대 여성 환자입니다. 자율신경 기능 이상으로 오시는 분들이 최근 많이 늘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정작 본인은 내가 자율신경 이상인 걸 모르세요. 근데 이분을 더 괴롭히는 거는 아니 병원 검사에서 이상은 다 없대는데 과연 나는 정말 나을 수 있는 병인지 혹시라도 큰 병이면 어쩌지 하면서 굉장히 불안해하시죠. 나는 아픈데 주변에서는 검사에서 이상 없으니까 꾀병이라고 하고 차라리 병명이라도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럼 대체 이 자율신경이라는 게 뭐냐?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갑자기 충격을 받거나 깜짝 놀라면 어때요? 온몸에서 진땀이 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어깨가 뻣뻣하고 동공이 확장이 되잖아요. 그게 바로 자율신경 때문입니다. 자율신경 말 그대로 자율적인 신경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의지하고 무관하게 자율적으로 작동하는 겁니다. 우리가 땀 나지 않아야겠어 하고 땀 멈추는 거 아니죠. 심장박동 빨리 뛰어야 돼. 그래서 뛰는 거 아니잖아요. 나 소변 나와라. 숨 쉬고 내뱉어라. 의식하고 하진 않잖아요. 이렇게 호흡, 심장박동, 배뇨, 체온같이 우리 생명활동의 필수적인 기능들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일을 자율신경이 합니다. 한마디로 자율운행 자동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자율신경은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으로 나뉘는데 교감신경은 주로 긴장, 공포,
흥분 이런 감정을 느끼는 위급한 상황이라든지 또 격렬한 운동을 한다든지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우리 신체를 활성화시켜주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 부교감신경은 반대로 긴장, 흥분, 피로, 공포 이런 감정을 가라앉혀요. 좀 릴렉스,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 둘의 신경계는 서로 정반대의 기능을 하긴 하지만 또 상호 보완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균형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자동차 엑셀, 브레이크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균형이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자율신경 실조증이에요. 주로 50대 중년 이후에 많이 보이지만 최근에는 20대, 30대도 이 자율신경 실조증 환자분들이 많아졌습니다. 또 다른 환자 사례로 말씀드려 볼게요. 이분은 40대 초반 여성 환자분이신데 심장이 두근거려서 잠도 못 자고 또 눈, 코, 입은 뭐 타는 듯이 다 마르고 체력이 너무 고갈돼서 이렇게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도 힘들다는 표현을 하셨어요. 한두 달 사이에 5kg가 빠지고 식은땀 나고 춥고 머리 아프고 잠도 안 오고 가슴이 두근거린다. 또 이명도 생기고 혀가 왜 구강 자결감이라 그러잖아요. 심한 혀통증을 호소를 하셨어요. 그분의 혀를 설진을 했던 백태가 많이 끼어 있었거든요. 그다음에 이분이 호소하는 게 눈떨림, 안구건조증이 있다. 안약을 넣어도 뭐 이비인후과, 가정의학과 가서 진료를 받아도 본인이 잘 나아지지 않는다. 이렇게 내원하신 분이세요. 다른 케이스는 이분은 50대 중반 여성 환자분이신데 이제 사춘기 때부터 기립성 저혈압이 있었대요. 어지럽고 기운이 없는 상태. 그냥 특별한 병은 아니라고 해서 어떤 치료도 받지 않고 그냥 나는 그냥 체질 자체가 약한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는데 최근 들어서 가슴이 콩닥대고 심지어는 왼쪽 팔 그리고 왼쪽 팔 날개 쪽이 아파서 부정맥 검사를 했는데 괜찮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그런데 머리에서는 땀이 줄줄 흘러서 정말 수건 한 장을 흠뻑 적실 정도인데 또 반대로 무릎 아래로 너무 냉기가 돌고 한마디로 에어컨 바람 나온다. 순환이 안 된다. 그래서 한의원으로 진료받으러 오신 분이었어요. 맞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이 두 분 다 자율신경 장애, 즉 자율신경 실조증이에요. 아, 내가 자율신경 장애인 줄 여태 몰랐다. 진작 치료를 받을 걸 그랬다 하셨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자율신경이 고장이 나잖아요. 그럼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여러 가지 증상이 생깁니다. 제가 사례에서 알려드렸던 것처럼 뭐 심장이 벌렁거리고 가슴이 아프다, 심장이 쪼인다, 또 숨쉬기가 너무 답답해지고 두통, 어지럼증, 등이 시리고 화끈거린다. 내시경 검사에서는 분명히 이상이 없는데 나는 소화가 안 되고 속이 너무 답답하고 트름조차 또 안 나온다. 이 자율신경 이상으로 생기는 거라서 검사에도 뭐 염증이 있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심장 검사, 폐 검사, 머리 MRI, 아픈 부위 자체를 다 검사를 해도 원인 없다고 나오죠. 이런 분들은 기립성 조절 장애를 호소합니다. 그러니까 앉았다가 딱 일어날 때 어질어질, 뭐 시야도 흐려지고 가슴이 좀 두근거린다든지 미식거리고 숨쉬기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자율신경 실조증이 왜 생기냐? 원인은 정말 많지만 특히 이 뇌의 과부하가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뇌 편도체의 과부하가 한계치를 넘잖아요. 그러면 우리 자율신경이 굉장히 예민해지면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증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긴장하고 어깨는 뭉치고 두통, 뒷목이 땡기고 잠도 잘 못 자고 입마름은 입마름대로 너무 심하고 혀통증, 구강 자결감 이런 증상으로 생겨요. 왜? 이렇게 예민해진 자율신경이 전신의 근육 그리고 혈관을 수축시키니까 위, 소장, 대장, 혈관, 심장, 자궁에도 이런 근육이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내장 근육도 자율신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어느 날은 이런 환자분이 오셨어요. 저는 소식을 하고 뭐 밀가루, 과자, 빵 이런 것들 입에 대지도 않았는데 난 항상 배에 가스가 차고 부글거리고 명체가 답답하고 아프다. 그래서 큰 문제가 있나 싶어가지고 걱정이 돼서 내시경, 복부 초음파, CT 검사를 해도 이상이 없다, 뭐 신경성이라고 합니다. 차라리 어딘가 이상이 있다 이런 병명이라도 나오면 덜 답답할 것 같아요. 위장약을 먹어도 차도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을 자세히 보잖아요. 그러면 가스 차고 트림 나오고 뿐만 아니라 목에 이물감을 호소하세요. 그리고 명시 답답하고 손발 차고 소변도 자주 보러 가요. 근데 이분들이 혀를 보잖아요. 우리가 설진이라는 걸 하는데 백태가 하얗게 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만져보잖아요. 어깨가 돌덩이처럼 굉장히 딱딱하게 굳어 있고 두통 그리고 이 상열감, 어지럼증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이분처럼 저포도맥 식사를 하고 밀가루는 아예 입에 대지도 않고
식이요법을 나름대로 철저히 하게 하는데도 근데도 내 위장은 움직이지 않아요. 가스차고 더부룩하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최악의 위장병이죠. 즉 식적인데 그냥 단순한 식적이 아니라 자율신경 실조증을 동반한 식적, 즉 화병 식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율신경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얘기예요. 이런 신경성 위장병은 음식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소식을 해도 잘 고쳐지지가 않아요. 긴장, 우울이 우리 뇌와 자율신경을 자극합니다. 그렇게 되면 연결되는 위, 장 근육이 긴장으로 이어져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자율신경이 위장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 위, 장은 신경의 영향, 특히 이 자율신경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소화 안 되고 가스 차고 방귀 트림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스트레스, 긴장 이게 오래되잖아요. 그럼 자율신경 중에서 교감신경이 과흥분이 돼요. 심장 두근거리고 혈압 오르고 혈당 오르고 두통, 어지럼증이 생깁니다. 뇌신경이 과흥분이 되니까 불안하고 우울하고 잠 못 자고 또 머리를 만져보면 되게 뜨겁다 하세요. 그래서 얼굴은 더운데 손발은 차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신 부교감 신경은 또 저하가 돼요. 그렇게 되면 부교감 신경의 영향을 받는 내장 기능도 떨어지겠죠. 그래서 위염 생기고 소화불량, 잘 체하고 답답하고 복부팽만, 설사, 변비, 또 전립성 비대증, 과민성 대장 증후군으로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전신의 근육, 혈관을 수축시켜요. 그러면 뒷목 당기죠. 어깨 뭉치죠. 두통, 나도 모르게 항상 긴장, 불안 상태가 유지됩니다. 이 내장 근육도 자율신경의 지배를 받는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위장이 알아서 소화시키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자율신경이 관여합니다. 그런 분들이 돌덩이가 명치를 누르는 것 같다, 막혀있는 느낌이 들다, 또 먹은 음식이 소화가 잘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죠. 이런 분들 나는 식적 치료를 받았는데 괴롭히던 등 통증이 없어졌다. 혀가 안 아프네요. 두통이 좋아졌어요. 잠을 못 잤는데 잠을 잘 잡니다. 내 손발이 차가웠는데 따뜻해졌어요. 열감이 줄어들었어요. 라는 말씀을 하시죠. 내가 지금 화병이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명치라고 하죠. 바로 전중혈이라고 하는 경혈이 있는 자리인데 바로 이 부분에 손을 딱 스치기만 해도 아프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바로 이 전중혈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화가 모이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혈자리가 바로 전중혈이기도 합니다. 내가 지금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고 있는지 내가 확인해 보려면 이 전중혈을 지그시 눌러보세요. 아프면 아플수록 나는 스트레스로 인한 화의 기운이 강하게 맺혀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이런 증상을 결흉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명치에 뭐가 딱 걸려서 내려가지 않고 항상 답답함을 느끼는 게 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환자분들이 난 여태 소화제만 먹으면서 참아왔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참 아쉽죠. 참 안타깝습니다. 그 원인이 스트레스에 있는데 이걸 소화제로 혼자 참아온 그 시간이 참 안타깝죠. 화병이 심해지잖아요. 그럼 소화 기능이 떨어져요. 명치 아래까지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화병을 절대 묵히지 마시고 꼭 적극적인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유 없는 답답함, 이유 없는 가스차고 복부 팽만감 이런 근본적인 해결책은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바로잡으면서 식적을 다스리면 좋아질 수 있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자율신경 균형을 위한 생활요법으로는 일어나자마자 한 잔의 물, 아침 식사, 소식, 횡격막 호흡, 그리고 제일 중요한 등지압입니다. 우리 등에는 자율신경 조절하는 스위치가 있어요. 한마디로 자율신경의 관제탑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등을 평소에 꾹꾹 눌러주는 등지압 하시는 것도 굉장히 효과적이니까 따라하시고 자세한 방법은 제가 다음 기회에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나 자율신경 실조증이 있다 그럼 물을 충분히 마셔주세요. 그래야지 이 장 점막이 건조해지지 않습니다. 장 점막이 건조해지잖아. 그럼 음식하고 대변이 장 점막을 통과하는 속도가 떨어지겠죠. 이 말은 음식이 내 장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잖아요. 장내 미생물에 의해서 오랜 시간 발효가 되면서 가스가 많이 찹니다. 그러니까 물 충분히 마셔서 장 점막을 촉촉하게 하시려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이 소식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내 몸의 노폐물을 처리하고 재생하는 재활용 공장을 다 우리는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공장의 이름이 바로 오토파지 공장이다라는 말씀드렸죠. 내 몸에 들어있는 오토파지 공장이 원활하게 굴러가잖아요. 안 빠지던 살도 빠지고 숙면도 취할 수 있고 위장병, 역류성 식도염, 소화불량이 좋아진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